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내외를 돌며 정부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을 만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면 문제가 사라지느냐며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 이번엔 강릉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시장이 어렵고 특히 수산물 취급하는 점포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와주세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업과 수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는 7월 한 달 동안 전국 해안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와 규탄 대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주 서울 도심에서 총결집 규탄 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일본의 3인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해서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항의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도쿄전력이 거부해서 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출국 전 정의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무조건 덮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우병 쇠고기와 사드 전자파에 이은 또 다른 선동이라면서 비판했고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을 퍼뜨린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시죠.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단식하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이제 가짜 뉴스와 괴담의 약발은 다 했습니다. 민주당에 괴담과 선동이 있다면 우리에겐 과학과 진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장외 집회 대신에 공개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강릉시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본을 방문한 정의당은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도쿄전력 주장과 다르게 오염수를 더 보관할 공간이 남아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수능 킬러 문항에서 시작된 정치권의 공방이 사교육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한 대입과정 왜곡과 또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당내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또 혁파를 위한 공정한 대학 입시라든지 그리고 대학 교육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각계 교육 전문가를 모셔서 논란의 시작이었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약속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은 참사 공약입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 개악법입니까? 여전히 내로남불의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나인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수능 대혼란을 불러온 것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사교육의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대학생 당원들도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교육 입시 정책의 불문율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외친 즉흥적인 지시의 빈자리에는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후배들, 친구들의 혼란과 오직 윤비어천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사교육 카르텔 중심의 86그룹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또 저희는 정치로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학원장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인권 카르텔 현실적으로 그렇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사교육 시장에서 그리고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많이 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그분들과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사실은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고 하는 그 민주당의 주장의 배후가 그런 사교육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함정 의심도 하고 있고요. 86 운동권 출신으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정치권에 진출한 경우로는 마포에서 학원을 운영해서 성공을 거둔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정어학원 창립자인 박정 의원, 또 외대 어학원을 운영한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교육정책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대립하는 사이에 당내에서는 수능 혼선이 자칫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학군지 가운데 한 곳이죠.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의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 그 지역 사무소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3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3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현행 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불안감이 극에 달았다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당장 5개월밖에 안 남은 고3부터 적용하기보다는 앞으로 2, 3년 남은 사람들부터 적용하면 그게 훨씬 더 혼란을 줄이고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강남과 분당도 격전지가 됐다고 한다. 잘하면 대구 수성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네, 수능 논란이 자칫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올린 건데요. 그런데 연일 이렇게 당과 정부의 쓴소리를 이어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주목되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36곳을 대상으로 위원장을 공모하는 등 조직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협위원장이었던 노원병 등 4곳은 일단 보류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도 하지만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서 이 전 대표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 아니냐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텃밭 지역의 검사 출신 인사들을 공천하면서 현역들이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강한 부인에도 이런 전망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고요. 동시에 민주당 역시 혁신위에서 현역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이렇게 외쳤죠. 그런 만큼 앞으로 공천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